20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남에서는 야권 양당 대결 구도에 세대별 투표 성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이틀 전 부동표를 향한 후보자들의 총력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 후보들의 치밀한 각계 전투에 야권 후보들에 대한 지도부의 지원 유세, 군소정당 후보들의 막판 표심 잡기가 오늘 하루도 팽팽하게 전개됐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혼탁 과열 선거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간의 맞대결이 신경전으로 변지면서 정책 선거의 실종이 우려됩니다. 지난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 근무했던 전국의 공무원들이 다음 달 다시 모입니다. 여수시가 직접 주관하는 이번 홈커밍데이는 엑스포 이후 변화된 모습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임박하면서 호남 양당 간의 대결 구도가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대별 선호도의 차이가 확연해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추세가 실제 선거에서는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박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13 총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측에 세대 간 엇갈리는 표심이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제2야당, 강력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 층들이 많은 호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는 아주 강하게 저희들 국민의당을 아마 지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당 후보가 줄곧 엎치락뒤치락했던 여수 갑 선거구의 경우 지난달 28일 MBC와 KBS의 조사 결과에서부터 20, 30, 40대는 더민주가, 50, 60대는 국민의당 우세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닷새가 지나 이루어진 KBS의 조사 결과에서도 경향성이 명확하게 이어집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 역시 박빙 지역인 광양 곡성 구례 지역에 실시된 서울경제신문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전 양상을 보이는 상당수 전남 권역에서 막판까지 세대 간 투표의 분리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20, 30대는 아직까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나 그런 방향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와 60대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의 친원 패권주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분리를 둘러싼 셈법도 복잡합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노년층의 선호도가 실제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20, 30대 투표 참여 열기에 주목해 의회 반전을 예고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표 흡수를 위한 후보들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중앙당 지도부의 지원보다는 후보 개개인의 거리 유세를 통해 지역주의 타파와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 속에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며 최근 호남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 지지율에 기대를 걸고 있고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후보들도 표심 변화를 통한 막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야 후보가 격돌한 순천시 선거구의 높은 사전 투표율을 두고 각 후보 진영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사전 투표에서 순천시 투표율이 20.18%를 기록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측은 숨어있던 바닥 민심이 살아나면서 사전 투표를 통해 표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 측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속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국민의당 구이승 후보 측은 구태정치 청산과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격전지로 분류된 순천 지역의 후보들이 밀착 선거운동을 전개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광역 선거구가 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가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2명이 선거 막바지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정책이나 공약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의 치열한 신경전은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황 후보는 신 후보 측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고, 신 후보는 황 후보 측이 자신의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승남 의원을 철새 정치인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이후 10여일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양측이 주고받은 공방만 수차례. 최근에는 신문식 후보 측 연설원이 SNS에 올린 글을 두고 검찰 고발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각자 자기 지역 출신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소지역주의도 강하게 번져가는 상황. 여기에 각 후보들 따라 기초의원들까지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밑바닥 민심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당초 후보자들이 내세웠던 인물이나 정책 선거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희는 원래 당보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거의 당이에요.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이 혼탁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유권자들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4.13 총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가운데 어느 당이 호남에서 승리할지 주목되는데요.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김양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대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어느 당이 호남에서 승리하냐입니다. 미워도 더불어민주당을 한 번 더 찍느냐, 아니면 국민의당을 대안정당으로 인정하느냐. 유권자들의 고민이 커지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당의 표를 몰아주는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 투표를 나타냈는데 과연 이번에도 집중을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저는 이번에는 분산을 통해서 야권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새천년 민주당으로 분당되면서 치러진 지난 17대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이틀 만에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반문재인 정세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광주 전남 방문이 막판 반전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오히려 역효과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호남민의 정서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던 그런 존경과 그런 어떤 호남민의 열망이 담겨있는 그런 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전남에서 6.33%, 광주에서 5.5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재선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진보정당의 득표율도 지켜봐야 합니다. 민중연합당은 광주 전남에 15명, 정의당은 7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특히 정의당 비례대표 4번에 목포 출신이 포함돼 19대에 이어 목포 지역에서 2명의 국회의원이 나올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어떤 후보자를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할지 유권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오후 경남에서 전남으로 이동해 광양과 여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송대수, 백무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내일 오전에는 순천 노관규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여수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구 가운데 처음으로 문 전 대표에게 지원을 요청한 곳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 이어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을 다시 방문한 문 전 대표는 직접 시민들과 만나는 길거리 유세로 더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양의 한 마을 금고 내 커피숍에서 투표하는 시민들에게 커피 무료 제공을 약속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양읍 MG 새마을 금고 내 갤러리 카페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3일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찍어오는 손님 1,000명에 한해 아메리카노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주 측은 투표만이 국민의 힘과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투표 참여 촉구 이벤트를 내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틀 남은 제20대 총선, 장애인들은 후보자들의 정보 파악부터 투표장 접근까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 발행이 의무화되는 등 투표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남의 한 사전투표소. 휠체어 이용자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도 1층에 마련된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2층에 그럴 때는 좀 불편하고 안 해볼 때도 그러지. 선거 당일 전남의 투표소는 870개. 대부분 1층에 설치됐고 1층이 아닌 경우 승강기가 설치된 곳에만 투표소를 마련했습니다. 22개 시군마다 한 곳씩 농아인 유권자가 많은 곳에는 수화통역사도 배치됐습니다. 장애인용 신형 기표대도 설치하는 등 투표 참여 불편자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제출이 의무화된 점자형 선거 공보물입니다. 도내 3,500여 명의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배포됐지만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책자형 공보물과 똑같이 12면으로 제한되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없는 점자의 특성상 담을 수 있는 내용이 60%가량으로 줄어든 겁니다. 간단한 아주 정말 미비한 공약 정도가 들어가서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한 건지 의무니까 한 건지 사실 구분이 안 가기도 하고요. 전남의 장애인 유권자는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14만여 명. 당연한 권리에도 여전히 어려운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차기 총장 선출을 직선제 방식으로 선택해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남대 교수회는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051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531명이 직선제로 총장을 뽑을 것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국립대 총장 간선제 선출 방침에도 전남대 교수회가 총장 직선제를 선택함에 따라 대학 본부가 학칙과 규정 변경 등의 절차에 착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유치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중앙부처나 전라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갖습니다. 행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파견 직원과 여수시 직원들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홈커밍데이를 직접 주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파견 직원들에게 박람회 성경 개최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박람회 이후 발전된 여수시의 모습을 알리고자 이 같은 행사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가운데 기존 사회복지제도가 대처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생계, 주거, 의료 지원 등 9개 항목을 지원하는 긴급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원 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지만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2회 연장한 뒤 심의를 거쳐 생계 지원을 최대 6개월, 의료 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긴급 지원을 통해 2014년 910여 가구에 5억 8,400만 원, 2015년 780여 가구에 6억 3,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6년 3월 말 현재 270여 가구의 지원 요청으로 1억 8,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도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거리 공연 활성화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엘전시관에서 이순신 광장까지 모두 8곳에서 오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커 공연을 벌입니다.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매주 금, 토, 일에 펼쳐지는 낭만버스커 공연에는 880명의 팀이 참가합니다.